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습니다. 백신 치료제 생산 과정을 점검했는데 김 총리는 백신 중요성과 백신 주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찾아 백신 치료제 생산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방문엔 졸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포함한 기업 관계자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 총리는 백신 치료제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백신 생산과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모더나사와 어떤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세계적인 그런 백신 공급의 원천이 되겠다. 또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생산 능력에 있어서 케어사에서 세계 제1위라는 아주 자부심 느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다면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모더나사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송도 공장에서 시제품 시험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걸렸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는데 시설 대부분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영비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직결 사업. 이 사업이 추진되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9호선 궤도 옆에 직결선 궤도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직결 사업을 위한 시설 대부분 설치가 완료된 상황. 하지만 사업비와 운영비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준영 국회의원실은 김포공항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열차를 타고 이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완벽하게 물리적으로는 지금 철도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기선 정도만 조금 보강이 되면은 이제 통행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현장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국토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인 40억 원과 운영비까지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운영비까지 내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양 당사장 간의 어떤 그 협의점을 찾기를 어렵다면은 제가 거중 조정을 해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가 국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배 의원은 조속한 직결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도화지구에 처음으로 누구나 집이 추진됐죠.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신도시에 누구나 집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합니다. 배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주택 유형 브랜드로 지난 2014년 도화구역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누구나 집.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정부 차원의 주택정책으로 활용되며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미단시티의 누구나 집 3.0이 건설 중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신도시 내 AA27, AA30 두 개 사업지에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두 개 블록 12만 1,533제곱미터 부지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에서 85제곱미터의 공동주택 2,093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주변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고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누구나 집은 사전에 확정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협력적 소비와 공유 경제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 제공이 특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중구와 동구를 잇는 숭인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배다리 일대 개발 문제 등으로 20년째 난항을 겪고 있죠.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이곳에 문화센터와 주차장 등을 짓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생활 SOC 공모에 참여했는데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중구 신흥동에서 동구 송현동을 잇는 배다리 관통도로. 2001년 착공 후 터널을 뚫고 2003년 개통했지만 거대한 주차장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총 4개 구간 중 3곳은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배다리를 지나는 3구간은 지역 개발과 역사 보존의 갈등 속에 10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2019년 8월 인천시와 주민 등은 민관 합의를 통해 재추진에 합의했습니다. 3구 구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결과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이 2022년도 생활 SOC 복합화 대상 사업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금곡동 33-21대 지상 4층, 연면적 6,93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합니다. 이곳에 문화센터와 소규모 체육관,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내년 8억 3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국비 4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차근차근 국비는 이제 지원이 될 텐데, 국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곧 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동구에선 수건 사업에 물꼬를 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합 그 공간에 대해서 이번에 그 국비 반영된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달이 2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이제 드디어 해결되는 물꼬를 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분진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해 충격을 줬죠.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보육교사 6명과 원장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 사건.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로 확인된 학대 정황은 260여 차례에 달합니다.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많은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원장은 관리 책임자인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구민축구단으로 주목받던 FC 남동이 창단 2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축구단에 대한 남동구의 재정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지원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가 상정됐지만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는 매년 남동구민축구단에 구 예산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안에 담긴 재정 지원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남동구는 재정 지원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7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남동구는 축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구민축구단의 창단 취지와는 달리 남동구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축구단 전체 선수 40명 중 남동구민은 6명에 불과한 데다 실제 경기에 뛰는 선수는 그보다 더 적다는 겁니다. 남동구 지역에 계신 축구 선수가 출전하는 거는 저번 게임에 한 분이 출전하셨어요. 70분. 저희가 남동구 예산으로 남동구 축구단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년에 단 몇십 번 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과도한 예산 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민축구단이 오히려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시설 이용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남동구단 근린공원 그 조명등 교체해가지고 9억 예산을 줬잖아요. 남동구단 근린공원 남동 FC가 쓰면서요. 우리 그 일반 생활체육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용료 못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논의 끝에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FC 남동의 한 해 예산은 약 11억 원으로 이 중 절반 가까운 5억 원을 남동구가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구 예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창단 2년 만에 사실상 존폐 위기에 직면한 남동구민축구단. 향후 지역사회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얼마 전 선정됐는데요. 본격적인 사업 시작도 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해당 부지 전체를 보전용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내양의 항만 기능을 재편해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원도심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양 18부두 재개발. 42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2027년까지 총 사업비 5,003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시설 비율 50% 확보, 인중로 지하차도, 조망데크 2개소, 공원형 보행육교, 공원 녹지 확대 등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인천항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내양 18부두 전체 사업구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업용지로 계획된 것을 뒤집는 겁니다. 시는 당초 계획보다 수년간 사업이 지연된 데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IPA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보전용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면 내양 18부두 재개발이 차질을 빚을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의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입니다. 인천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의대 설립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엔 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NR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인구수는 약 300만 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상위 3번째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인구 대비 4.7%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전국광역시에서 국립대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입니다. 지난 5월 인천대가 인천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인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천대는 의대 설립 추진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대 의대 설립 추진단은 이용철 부총장을 단장으로 지역국회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 인재 발굴을 위한 국립대 의과대학 설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천대는 의대 설립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 설립 추진단 구성과 지역사회의 협조로 의대 설립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국립인천대학교 의대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총학생회는 의대 설립에 앞장을 설 생각입니다. 인천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의대 설립 추진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동춘, 구월동에 의대 설립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며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의 위과대학이 설립돼 인천의 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위원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인천시가 10월까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로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휘장과 이름이 새겨진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기념석비. 지역 시민단체가 이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올해 그 요구는 더 거셌습니다. 광주항쟁 41주년인 오늘까지도 학살자의 기념비가 인천 시민들을 비웃으며 불안듯이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해당 기념비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두환 미화시설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상황. 인천시가 오는 10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흔적이 있는 건 기념관 내 2곳입니다. 야외 전시관과 자유수호의 탑 현판과 헌시비에는 기념관 건립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 전 대통령 기념비 철거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부터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교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전 대통령의 흔적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것. 현판은 대통령의 휘장과 이름을 삭제해 재설치하고 자유수호의 탑엔 헌시를 대체해 6.25 전쟁 참전 국명을 새길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1984년 9월 인천시와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역 곳곳에서 선제 검사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어디서 검사를 받으면 될지, 백신 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북인천방송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도 연휴 동안 기상이 걸렸습니다. 보건소 11곳을 포함한 인천 선별진료소 43곳은 24시간 코로나19 긴급검사를 실시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 자가격리자 대상의 임시생활시설도 평소대로 운영합니다. 방역 상황실과 역학조사반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에서는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이송과 자택 소독 등 방역 대응 관련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소도 24시간 문을 엽니다. 운영 시간이 일부 단축되지만 선별진료소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합운동장 하부주차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주말 및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오후 1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인천과 부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휴 첫날인 20일부터 사흘 동안 잠시 쉬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안전한 추석을 위해 집안에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방당국이 지난 5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추석 연휴에 불이 난 경우가 평소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주거시설 화재 발생 비율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은 23.9%. 하지만 같은 기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은 35.7%로 평소보다 11.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평소에는 화재 5건 중 1건이지만 추석에는 3건 중 1건이나 차지하는 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집에 사람이 많아 전기와 불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이거는 그런 거죠. 평소에는 많이 없잖아요, 사람이. 낮에 다 출근하고. 근데 명절 때는 사람이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사용하는 게 많겠죠. 뭐 불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나죠. 이에 도내 35개 전 소방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 시설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 음식을 조리하거나 멀티탭 등 전기 제품 사용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등산 가는 분들 많으시죠?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인파도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벌쏘임 사고를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능동의 한 음식점. 야외 휴식 공간에 말벌떼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특히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쯤엔 벌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벌이 번식을 끝내고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라 자주 출몰하는 데다 공격성 또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에선 최근 3년간 151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80% 이상이 7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말벌은 독성이 강해 쏘이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에선 하루 평균 80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더 자극을 주는 행동이라며 말벌떼를 만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벌을 만났을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며 벌집을 혹시라도 접촉하였을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달려서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하는 인파가 늘어 벌쏘임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에 갈 땐 향수를 뿌리거나 향이 강한 화장품을 바르지 말고 모자와 장갑, 소매가 긴 밝은 옷을 입어야 벌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추석에 장을 봐야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8월 인천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해 추석 장보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NI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은 8월 인천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8월에 비해 2.7%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인천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그리고 전기가스, 수도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농축산물은 여름철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7.1% 상승했습니다. 계란은 69.2%로 식료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시금치는 67.5%, 고춧가루는 38.2%, 돼지고기는 1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업제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는 20.8%, 경유는 23.4%씩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요금 중 하수 도료는 27.3%, 공동주택 관리비는 5.3%, 보험 서비스는 9.6% 올랐습니다. 집세의 경우 전세는 2.5%, 월세는 0.8%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만 유일하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신설하고 있죠. 먹거리라는 공익을 지키는 농어민에게 그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주는 건데요. 인천 지역 농어민들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신설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농어민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바쁜 농번기에도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인천시의 농민수당 제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난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몇 년 새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도, 지자체 60여 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충청북도는 시군 간 예산 분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의 농어가 수는 13,000여 곳, 종사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70% 이상이 강화군과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반 이상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제도는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 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농촌, 늙고 병든 농민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도 맞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민은 1000평 농사를 지어도 월 소득이 250만 원 남짓인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짓는 건 먹거리란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1000평에서 지금 한 250만, 280만 원 나와요. 먹고 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터전을 지켜온 이 사람들의 양심! 그것을 인정하는 거.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천 농어민 수당 촉구 움직임에 지역 농어민은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3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병배 의원은 7월부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현재 집행부와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중에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좌시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입법 관계, 재정적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당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인천 지역 농어민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6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역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2차 교육재난지원금에 맞추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휴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선 양육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천시의회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시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보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영유아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 범위에 외국인 주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제외국민 등 이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외국인 자녀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마련이 되더라도 가정에 있는 외국인 자녀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자녀들만 지금 한 1,500명 예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약 9만 5천 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육재난지원금 규모와 집행 시기도 여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보험은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8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인천시가 부담하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각종 재난사고나 대중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초지자체들도 단체보험을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인천시 10개 공구 중 8곳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입니다. 6일 열린 남동구의회 본회의에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편적 보험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통해 보험료와 주민 혜택 등을 따져보고 불필요한 항목이나 특약 등은 개선하고 더 나아가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을 담은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험 모델에는 보장 한도를 상향시키는 특약 방식,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특정 보장 리스크를 발굴하는 방식, 계층 간 단계별 제도 도입 방식 등 다양한 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 사고가 잦은 강화군의 경우 농기계 안전 단체보험에 가입해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도 기존 보험과 향후 필요한 보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재정비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라 남동구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련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피해 장소는 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목격, 피해, 가해 경험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학생 중 88.7%인 205,127명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해 1,555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9년 1차 조사에 비해선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학교급 피해 응답률은 초 1.7%, 중 0.3%, 고 0.1%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주로 교실 안, 공원, 놀이터, 골목, 공터, 복도, 사이버 공간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2022년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 캠페인을 연 3회에서 4회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은 20개 교에서 25개 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 단계별 예방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이버 폭력 예방 공연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갈등관리 조정단을 통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내년 2월이면 강화 북부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키즈카페가 들어섭니다. 지난 4월 강화 남부 지역에 첫 군립 키즈카페가 조성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터뜨리며 신나게 뛰어놉니다. 트램펄린도 타고 그물망에 올라가 장난도 칩니다. 지난 4월 강화 길상면에 개관한 강화 군립 키즈카페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관 중이지만 정식 운영했던 2달간 약 2,000명이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트램펄린에서 재밌었어요. 내년 2월 강화 북부 지역에 두 번째 군립 키즈카페가 문을 엽니다. 강화읍 남산리에 조성 중인 행복센터 내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규모는 약 380평으로 기존에 지어진 시설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미끄럼틀과 트램펄린 등이 포함된 신체 놀이 공간과 병원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역할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강화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의 그 정책 일환으로 두 번째 군립 키즈 카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길상면에 위치한 기존 키즈 카페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강화군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꼽힙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만큼 올해 초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등 양육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는 쓰레기 자원 순환을 위해 서로 이음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1호점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재활용품 전용 봉투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한 깨끗한 용기들입니다. 무게를 측정한 뒤 무게에 따라 보상 금액도 기재합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온 주민들은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서로 이음 가게 1호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호점은 1,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신현원 마을 일대에 마련됐습니다. 서로 이음 가게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가 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과 종이, 병과 캔, 의류 등입니다. 서구는 서로임 가게를 통해 연간 생활 폐기물 약 19톤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1호점 시범 운영을 한 뒤 모든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가 지난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NR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민이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잰 뒤 문서에 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구는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해 지역화폐나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동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인천시가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스임크 이상 온라인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관계자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강연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인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는 플라스틱의 양은 5g, 신용카드 한 장 크기라고 합니다. 한 달 평균 21g, 칫솔 1개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1년에 칫솔 12개를 먹고 있는 것이죠. 인천시는 찌거스 배달 분리 배출 챌린지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챌린지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배달 용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더 많은 캠페인과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예절 등 개인마다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